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행복부동산 연구소의 진행을 맡게 된 허송현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1월 1일 또 월요일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한 알차고 행복한 정보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가 내놓은 수요 억제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가격 하향 조정과 또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뉴스들이 또 부동산 시장을 울고 웃게 할지 먼저 주요 뉴스로 살펴본 부동산 날씨부터 확인하시죠. 정부의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매매 거래는 위축됐지만 증여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화된 규제에도 집값 상승을 예상한 다주택자들이 전세 등을 활용해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남아있는 소규모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해당 토지는 중랑구 신내동과 도봉구 도봉동 일대 등 총 15,982제곱미터 규모로 단절 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가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23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9곳이 선정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안양의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7곳이 노후청사 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과 또 문자 메시지 샵 7557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에도 행복부동산 연구소의 월요일을 알차게 채워주실 분이죠. 네,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먼저 부동산 날씨를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로 매매는 줄었지만 규제의 반사 효과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증여가 크게 늘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부에 대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고강도 규제책을 이제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에 대한 거래에 의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즉 증여 부분을 시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이제 추세는 올해죠. 올해 4월 1일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분이 중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증여에 의해서 거래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동산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짜투리 땅들을 그린벨트를 풀고 그리고 지금 공공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도시가 팽창하는 신도시의 시대라기보다는 도심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도시의 관리의 시대, 도시 재생의 정책들이 앞으로 호재로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새해에도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2018년 정말 새해가 밝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면서 또 새로운 투자 전략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자산 투자의 큰 두 축이죠.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보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먼저 2018년 행복부동산 연구소 첫 방송을 오늘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기쁘기도 하고 어깨에
무거운 이제 책임감도 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열심히 시장을 분석하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가야 할지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부동산 가이드 톡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화랑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가상화폐로 얘기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억제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재테크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 이전 15, 16년에 굉장히 화랑을 탔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억제시키기 위한 억제책들로 규제들이 많이 나왔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부동산 가이드 톡 시간에는요.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큰 두 축인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투자의 가치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알아야 또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입니다. 뜨는 뉴스를 알면 뜨는 부동산이 보인다. 이슈로 보는 부동산 전망.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이 선정한 이 주의 이슈는 무엇일까?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네, 그렇다면 먼저 부동산과 주식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과 주식은 자산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테크를 우리말로 좀 다르게 하면은 아무래도 투자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한다는 투자라는 부분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론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투자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확정적인 현금 흐름을 희생해서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투자라고 개념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든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든 이 투자의 개념에서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대상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재의 자본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둘 다 공통점인데요. 부동산의 미래 가치,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부동산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미래 가치, 다른 말로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은 아무래도 현재의 확정적인 현금 흐름을 포기해서 그래서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그 여러 가지 차이점들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셔야 할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이점을 크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첫 번째로 기대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요, 일반적으로 5%에서 7% 정도, 자기가 현금 흐름을 투입한 거에 5%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시장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에서 30% 정도까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투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익률의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대 수익률이 크다는 거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요, 위험성도 커진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지금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나 이런 이제 일부 시장을 통해서는 연애 수익률이 100% 이상 실현되는 그런 시장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투기들은 억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억제 규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만약에 상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게 되면요. 대부분 강남 같은 경우에는 4%대 수익률이면은 접근이 가능하고 수도권의 상가 시장들도 7, 8% 정도의 수익률이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투자 기간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를 통한 단기 투자 방식 이외에는요, 아무래도 최소한 몇 년간의 중장기 투자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아파트 시장의 투자를 보더라도요, 전세를 끼고 하든 아니면 대출을 일으켜서 갭 투자를 일으키든 이 부분들이 거래에 대한 세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 4개월 단위로 해서 이 부분을 매수했다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 4년 정도는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중장기 투자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량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의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고 사기가 주식 같은 경우는 편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위한 그런 거래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더 투기성이 부동산보다는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에 있어서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가 기본이 되는 것이고 주식은 단기 투자가 기본이 된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과 잔존 가치의 차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환경이 변화가 되는 변동성에 대한 예측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을 써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정부의 이슈들이 나오게 될 때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2017년 6월 달부터 나온 규제책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이런 이제 규제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수익이 좀 적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동요성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을 안정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예측이 좀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안 좋은 쪽으로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토지와 건축물이라는 잔존 가치 부분은 현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식 투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주식 시장을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은요, 변동성이 하락장으로 극대화되게 되면요, 투매로 인해서 주식의 가치의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존재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권이라는 주식 휴지 조각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나 또는 전체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이런 이제 악영향 쪽으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요. 아무래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많이 몰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고요. 그에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은 누구나 사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사려고 한다면 쉽게 가격이 상승되는 부동산에 비해서는 투기의 장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최악으로 시장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면 단기간에 최악으로 장종 가치가 남아있지 않는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같이 잠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부동산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황금성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는데 주식은 부동산보다 황금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그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 황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은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두 부동산과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억제 장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특히 주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한 가정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거주 주택의 경우에는요, 더더욱 구매와 처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한꺼번에 모든 부동산이 한꺼번에 부동산 시장으로 매도를 위해서 나오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폭락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억제 장치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구매와 처분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락장에서는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손실을 좀 볼 것 같은 그런 심리가 형성되게 되면요, 묻지마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극대화된다면은 이런 이제 불안 심리와 더불어서 처분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그런 특성이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억제 장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특징들이 되면서 어떤 것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가 좀 더 쉽고 용이하고 또 유리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들보다는요, 아무래도 이런 억제 장치들이 잘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한순간에 이런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이 폭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투자 상품만 비교해 보는데도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만큼 오늘 강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새해에는 성공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훈 전문가 새해 첫 번째 세미나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세미나죠? 네, 사실 새해 첫 방송을 하게 되면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세미나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는요, 앞으로 2018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전망이 가능한지 2018년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새해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새해 발빠른 성공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네, 5300 상담소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1661-5300과 또 문자 메시지 샵 7557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